사람의 하루는 밥에서 시작된다. 누군가는 그것을 의무로 삼고 누군가는 그저 반복이라.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난 순애는 말없이 밥솥을 연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크게 틀고 신문을 펼친다. 밥 짓는 냄새가 퍼지지만 둘 사이엔 말이 없다. 된장은 묽게 좀 하지 그랬어. 어제도 짰잖아. 조용히 된장을 덜어내고 물을 더 붓는다. 사랑이 식은 부부는 소리를 낮춘다. 침묵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일상이 된다. 오늘 친구들이랑 낚시 가기로 했어. 한 이틀은 안 들어올 거야. 고개만 끄덕이며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남편 출발 후 문이 닫히고 기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진다. 순애는 그대로 조용히 주저앉는다. 테이블 위엔 방금 만든 아침밥이 그대로 남아있다. 햇살이 조용히 커튼 사이로 들어온다. 그날 오랜만에 조용한 아침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틈으로 오래된 봄이 찾아올 준비를 사람이 떠난 자리는 금세 식는다. 그러나 어떤 공기에는 오래전 누군가의 체온이 스며 있다. 남편 기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문이 딸깍하고 닫힌다. 순애는 그 소리에 한참이나 귀를 기울인다. 그 후로 들려오는 건 냉장고의 웅웅거림, 멀리서 개 짖는 소리뿐이다. 거실 한가운데 멈춰선 순애. 마치 방 안의 공기까지도 낯설게 느껴진다. 소파에 앉지 않고 테이블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손끝으로 식은 찻잔을 문지른다. 조용하네 정말 오랜만이네. 이런 정적. 순애는 찬장을 연다. 깊숙한 곳, 잘 사용하지 않는 칸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낸다. 모서리가 해지고 눅눅한 상자 위엔 87년 여름이라고 연필로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다. 87년 여름이라고 연필로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다. 그녀는 조심스레 뚜껑을 연다. 오래된 흑백 사진. 순애가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러나 매번 버릴 수 없었던 어떤 계절의 조각들. 오래된 흑백 사진. 연필로 끄적인 편지들. 한 장은 빛바랜 코팅된 종이, 어떤 공연의 티켓. 그리고 그녀의 젊은 날 일기장 한 권. 순애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친다. 글씨는 투박하지만 곧은 필체다. 오늘 정우가 또 도시락을 싸왔다. 자기 입은 안 되고 내 것만 다 챙긴다. 괜히 투덜거리면서도 손끝은 따뜻했다. 이 사람이랑 평생 걷고 싶다 그런 생각 위험하겠지. 순애는 속으로 미소 짓는다. 눈가가 아주 살짝 흔들린다. 순애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뚜껑을 덮는다. 그러곤 아무렇지 않게 일어선다. 창문을 열고 먼지 쌓인 커튼을 걷는다. 햇살이 쏟아지자 집안에 아주 오래전 봄의 냄새가 들어온다. 사람은 잊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저 꺼내보지 않을 뿐이다. 모든 첫사랑이 아름답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첫사랑은 지나고 나서야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1987년 여름, 한강 근처 벤치에 순애 당시 27세 정우 29세가 앉아 있다. 햇살은 뜨겁고 바람은 무거웠다. 둘 다 말이 없었지만 표정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회사에서 또 전화 왔다. 이번엔 부산까지 따라가겠단다. 나 솔직히 무섭다. 순애 작게 미소 지으며 당신이 무서워할 줄도 있네. 나 도망치고 싶어. 그냥 같이 사라져버릴까? 우리? 순애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살짝 눈을 감는다.
정우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 살며시 포개진다. 그 조용한 접촉만으로 둘은 마음을 전했다. 도서관. 정우는 책 대신 작은 메모지를 건넨다. 오늘은 비 안 와요. 산책 어때요? 그리고 학생 식당 앞에 줄 서서 사온 주먹밥을 함께 먹는 장면. 순애는 고추냉이에 놀라 눈을 감고 웃고 정우는 당황하면서도 즐겁게 웃는다. 그 웃음은 카메라에 담긴 적은 없지만 순애의 마음엔 그들은 조용히 사랑했고 시끄럽게 헤어졌다. 그들은 조용히 사랑했고 시끄럽게 헤어졌다. 작은 찻집. 순애는 흰 셔츠를 입은 정우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쓴다. 아버지가 너 만나지 말래? 이젠 너랑 있는 것도 죄스럽다 하셔. 그럼 그만두자. 나만 사랑하면 되잖아. 사랑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했잖아. 그땐 사랑은 현 씨한테 자꾸 지더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춘다. 순애가 고개를 들지 않자 그녀 머리 위로 조용히 말 한마디 남긴다. 너만은 잊지 않을게.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정우는 떠났다. 그날 이후 편지도 전화도 없었다. 순애는 이삿짐을 싸고 다른 도시로 옮겼고 그 후 몇 년 안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 순애는 거실에 앉아 상자 속 사진을 다시 꺼낸다. 그 사진 속 정우는 웃고 있다. 카메라를 보지 않고 그녀를 보고 웃고 있다. 순애는 그 사진을 창가에 세워둔다. 그제야 찻잔에 물을 붓는다. 차가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스며드는 공기. 정우는 기억 속에서만 웃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그 기억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집 안 어딘가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계절이 다시 올 줄 몰랐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적도 속으로 부른 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서 있었다. 낮 2시 47분. 순애는 마당의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김장철 앞두고 덮어둔 천을 거두며 햇볕에 말려두려는 참이었다. 몸을 펴던 그때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담장 너머 발자국 소리. 배달도 택배도 오는 사람도 없을 시간이었기에 그 순간 순애는 몸을 굳혔다. 현관 쪽으로 돌아서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으로 묻고 있었다. 기억하십니까? 순애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눈앞의 사람.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본 적은 없지만 그 눈빛은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다. 속삭이듯. 정우 씨,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살짝 말라있는 입술이 떨렸다. 네, 김순애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변한 듯 변하지 않았다. 기억 속에선 더 단단했는데 지금은 부드럽고 어딘가 상처난 사람처럼 들렸다. 순의 경계 섞인 목소리. 어떻게 여길? 어렵게 물어서 왔어요. 이 근처 사신다고만 들었는데 주소까진 운이 좋았네요. 둘 사이엔 여전히 문턱 하나. 정우는 넘어오지 않았다. 그는 신발끈을 한번 고쳐 매고 눈길을 숙였다. 지금 실례죠?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고 가려던 건데. 순애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본다. 가슴 안이 천천히 타들어가는 느낌. 손끝에 식은 된장 냄새가 스며 있고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정우의 얼굴만 보였다.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고 나서야
정우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는다. 신발을 벗고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 집을 찾았던 건 아니고 사실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 지방 공기 속에 그의 체온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문을 열어준 건 순애였지만 그보다 먼저 열린 건 마음이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다. 순애는 손으로 찻잔 먼지를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왜 하필 오늘이야? 왜 지금이야? 정우는 거실 구석,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다. 그의 시선은 천천히 주변을 훑는다. 낯선 공간이지만 마치 익숙한 장소처럼 조심스러운 애정을 담은 눈빛이다. 이 집 따뜻하네요. 햇살이 참 잘 들어오고. 순애 묵묵히 차를 내리며 바람막이도 잘 안 되는 집이에요. 겨울엔 춥죠. 정우는 차를 받으며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싼다. 그 손엔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습관이 남아있다. 손등의 상처 자국, 마디 굵은 손가락. 순애는 얼핏 그 손이 과거에 그녀의 손을 덮어주던 순간을 떠올린다. 순애 씨,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순애의 눈을 피하며 그 말을 30년 지나서 들을 줄은 몰랐네요. 정우는 웃지 않는다. 그저 숨을 길게 내쉰다. 찻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용하지만 진동하고 있었다. 그땐 한마디도 못하고 떠나서. 그래서 그 말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시선을 정우의 눈으로 돌린다. 한동안 말없이 마주한 두 눈. 울지 않지만 분명히 흔들리는 감정의 물결이 있었다. 오래된 감정은 한마디보다 한 눈빛에 더 많이 담긴다. 바람이 커튼을 흔든다. 잎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주전자 앞물이 식어가는 소리.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다시 만났다. 어떤 대화는 소리가 필요 없다. 마주 앉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30년이라는 시간을 덜어낼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남은 자리다. 찻잔에서는 더 이상 김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순애는 아직 손을 대지 않았다. 정우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싼 채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다. 말을 꺼내면 무너질까봐, 고개를 들면 흘러내릴까봐. 정우 작은 목소리로 마음 한 번 접는 게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선명한지. 순애는 그를 보지 않고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손끝이 조금 떨리지만 입술은 평온하다. 그게 순애였다.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대신 끝까지 감정을 품는 사람. 당신이 떠난 다음 날 나는 당신 사진을 태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편지는 못 태우겠더라고요. 정우가 고개를 든다. 순애의 눈은 맑았다. 그러나 그 맑음은 잊음이 아니라 단련된 감정의 표정이었다. 혼자서 많이 아팠죠? 순애 차분히 누가 안 아파요. 아픈 사람한테 아팠냐고 묻는 것도 가끔은 잔인하죠. 정우는 그 말에 입을 다문다. 순애는 조용히 테이블 위를 닦는다. 그러다 문득 물어본다. 결혼 안 했어요? 정우 작은 웃음. 처음엔 해야지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도 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순애 살짝 비웃듯 그건 핑계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잊게 되죠. 정우. 아니요. 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랑이 아니었고 고백도 아니었다. 그저 늦은 설명 같았다. 사람 하나를 향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세월의 사죄.
순애는 정우를 바라본다. 정우의 얼굴엔 흰머리와 주름이 겹겹이 깔려 있었고 그 속에서 문득 그녀가 사랑했던 젊은 시절의 정우가 겹쳐 보였다. 회상 비 오는 날 정우는 우산 없이 순애를 기다렸다. 물에 젖은 셔츠,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너 올 줄 알았어. 현재 순애는 시선을 피한다. 그리고 한마디를 꺼낸다. 당신은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돌아섰어요? 겁났어요. 아버지, 회사, 돈, 미래라는 게 전부 낯설고 그 속에 당신을 지킬 자신이 없었어요. 침묵. 정우는 차를 마시며 시계를 흘끗 본다. 하지만 일어나려 하지 않는다. 순애도 말리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행복해요? 순애는 오래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한다. 살아 있어요. 살아 있다는 건 가끔 웃고 대부분 참는 거니까요. 정우의 눈이 붉어진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차 한 잔으로 나눌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적은 말 속에 남은 마음을 담아내는 사람도 있다. 순애는 정우를 바라본다. 한때는 품고, 한때는 미워하고, 지금은 그저 기억의 사람으로 다시 만난 그 남자.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오늘 이렇게 앉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대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다. 그 온기만큼은 지금 놓지 않으려는 듯이 40년의 공백도 한 잔의 차 앞에서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사랑이 사라진 줄 알았다. 묻었고 눌렀고 잊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이 모든 걸 다시 꺼내고 있었다. 밤이 찾아들었다. 작은 거실에는 전등 대신 부엌 위 조명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정우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살짝 젖혔다. 창밖 감나무에 바람이 잎을 흔들고 있었다. 그 옆에서 순애는 조용히 책장을 닫고 일어섰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 고요함은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정우 작은 목소리. 여기까지 와서 괜히 흔들고 가는 거 아닌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순애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흔들린 건 나예요. 당신은 가만히 서 있었잖아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본다. 순애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뜬다. 두 눈이 마주친다. 그 눈빛은 설명이 아니었다. 사랑해요도 보고 싶었어요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당신 안에 있어요. 라는 말이 조용히 전해졌다. 정우 다급한 숨결로 지금이라도 잡아주면 다시 도망치지 않을게요. 순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 걸음 다가간다. 두 사람 사이 거리가 세 걸음이던 것이 이제는 딱 한숨 거리로 줄어든다. 정우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으려다 멈춘다. 손끝이 허공에서 떨린다. 그 순간 순애가 먼저 그의 손을 잡는다. 정우의 숨이 멎는다. 그녀의 손이 지금 이 계절의 온도를 품고 있다. 순애 속삭이듯 나 그날 이후로 멈췄어요. 아무것도 앞으로 안 갔어. 정우는 천천히 다가간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 앞에서 멈춘다. 이마가 닿을 듯 가까워진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입술이 맞닿는다. 눈을 감은 사람은 과거를 보는 중이었다. 눈을 뜬 사람은 현재를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그 입맞춤은 격렬하지 않았다. 하지만 30년의 시간이 조용히 흔들리며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순애의 눈에서 작은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 눈물을 손끝으로 닦았다. 그녀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다만 살아 있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입술이 떨어진 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정우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놓는다. 순애는 뒤돌아서 거실 쪽으로 걸어간다. 걸음은 느렸고 뭔가를 놓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정우는 그 자리에 남는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가장 깊은 기억과 다시 입을 맞춘 셈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사랑하자고도 떠나지 말자고도 그저 오늘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말보다 앞서도 된다고 믿었다. 밖은 깊은 밤, 창가에 남은 정우의 그림자와 거실에 앉은 순애의 뒷모습이 같은 집안 다른 공간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사랑을 말로 하지 않았던 사람은 눈을 감고 나서야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안다. 그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맞춤이 끝난 후 순애는 그를 보지 않고 거실 쪽으로 걸어갔다. 정우는 따라가지 않았다. 작은 방 문을 닫고 등을 기대고 선 순애. 한동안 숨만 쉬었다. 뺨에 닿았던 손끝의 감각이 아직 식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순애 속으로 왜 이러는 거지? 이제 와서 뭐가 바뀌는데? 한숨을 길게 내쉰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베개에 묻었다. 눈을 감자마자 젊은 시절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그가 건네던 말. 너 올 줄 알았어. 그건 오래된 기억인데 오늘은 그 말이 현관 앞에서도 들리는 것 같았다. 반면 정우는 마루 끝에 서 있었다. 불 꺼진 집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정우 속으로 미련하지 말 걸 그랬나. 그래도 그녀의 눈빛은 분명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는 방석을 하나 깔고 앉았다. 몸을 기대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있는 방문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었다. 새벽 4시 순애는 잠이 들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거실에서 불빛이 번지는 걸 느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정우가 불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그 손에는 찻잔이 아닌 자기 무릎을 감싸쥔 손만 남아 있었다. 순애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아니, 그 밤엔 말을 꺼내선 어떤 감정은 소리내면 깨져버린다. 그 밤 두 사람은 감정 위에 조용히 눕고 있었다. 아침 7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순애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정우는 여전히 마루 끝 같은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순애는 국을 끓이고 밥을 안 치고 달걀을 지단으로 붙인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이 집에서 늘 해오던 것처럼 익숙했지만 그 속에 처음 보는 떨림이 있었다. 식탁 위에 국과 밥, 김치와 지단, 그리고 2개의 찻잔을 올려둔다. 잠시 뒤 정우가 눈을 뜬다. 밥 냄새네요. 순애 고개 돌리지 않고 밥은 먹고 가야죠. 그 짧은 말 속에 감정이 담겨 있었다.
떠나라도 남아라도 아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는 마음. 정우는 천천히 식탁 앞에 앉는다. 순애는 그를 보지 않는다. 하지만 밥을 뜨는 손끝은 그가 어제처럼 오른쪽에 앉은 것조차 알고 있었다. 식탁 위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는다. 국물 소리, 젓가락 소리, 햇살이 스며드는 찬장 위 그림자들. 모든 게 언젠가 함께 살아본 사람처럼 익숙하고 이상하게 편안하다. 그날의 입맞춤은 사랑의 시작도 끝도 아니었다. 그저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걸 확인받은 순간이었다. 눈을 감고 나서야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어떤 사진은 기억보다 늦게 마음을 울린다. 정우는 부엌 문가에 서 있었다. 밥 냄새가 부드럽게 퍼지고 식탁 위엔 김치와 계란지단, 된장국이 올라와 있었다. 순애는 등을 보인 채 밥그릇을 놓고 있었다. 둘 사이엔 조용한 숨소리만 오갔다. 전날 밤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들이 나눈 건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다. 정우, 조용히. 저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순애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국을 휘젓는다. 정우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낸다. 낡은 종이 겉면이 조금 해졌고 모서리는 부드럽게 달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이사할 때마다 이건 꼭 챙겼어요. 순애는 조용히 봉투를 연다. 사진 한 장.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톤. 젊은 날의 순애와 정우.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쉰다. 사진을 오래, 오래 바라본다. 이 사진, 난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정우. 살짝 웃으며 우리 둘 다 사진 찍히는 거 어색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가 몰래 찍어준 거예요. 당신 웃는 모습, 그날 이후로 계속 기억났어요. 순애의 눈이 흔들린다. 젊은 날의 그녀는 카메라를 몰랐기에 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의 그녀는 사진 속 그 웃음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보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저 땐 참, 웃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곤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말한다. 난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다른 사람과 웃어도 그 웃음이 이만큼 편하지 않았어요. 순애는 손끝으로 사진의 모서리를 만진다. 사진 속 정우의 눈빛은 지금의 정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순애는 작게 말한다. 그날, 당신 손을 잡았으면 달라졌을까? 그날 당신이 울지 않았으면 내가 도망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순애는 잠시 웃는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흔든다. 아니야. 우린 결국 이렇게 됐을 거예요.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감정만큼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됐을 거예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순애가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본다. 식탁 위 김이 피어오른다. 국물은 식어가고 사진 위엔 햇살이 번진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그리움은 시간을 품고 자란다. 오늘 두 사람은 오래된 사진 한 장에서 자신의 봄을 다시 꺼내 들었다. 감정은 비밀 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비밀은 늘 가장 원치 않는 순간에 문을 두드린다. 오전 11시 17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너무 익숙한,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소리였다.
정우와 순애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정우의 손에는 아직 젓가락이 들려 있었고 순애는 밥숟가락을 내려놓는데 3초가 걸렸다. 누굽니까? 우리 지윤이야. 딸. 정우는 본능적으로 일어섰다. 시계 아래쪽 창가 커튼 뒤로 몸을 숨긴다. 거실 안엔 2개의 그릇, 2개의 찻잔. 모든 것이 지금 이 집에 둘이 있었다는 흔적을 말하고 있었다. 순애는 2번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으로 걸어간다.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 동안 열지 못한다. 문이 열린다. 지훈, 정갈하고 단정한 차림. 엄마. 서프라이즈 점심 약속 펑크 나서 왔지. 된장찌개 생각나서 잘했지? 순의 멈칫한 표정, 억지 미소. 그래, 잘 왔네. 지훈은 편하게 신발을 벗는다. 그리고 부엌을 향해 걷는다. 순애가 막아서듯 서지만 지훈은 자연스럽게 통과한다. 식탁 앞에 멈춘다. 2개의 밥그릇, 2개의 젓가락. 지금 막 떠먹던 국의 온기. 지훈의 눈이 아주 천천히 그 위를 훑는다. 손님 있었어요? 아, 아니, 그냥 이웃 아주머니가 잠깐. 지훈은 반응하지 않는다. 눈을 한참 동안 멈춰두었다가 거실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때 거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정우가 몸을 바꾸는 찰나의 움직임. 지훈은 그걸 봤다. 정확히 엄마. 지금 누가 이 집에 있어요? 순애는 숨이 걸린다. 말하지 못한다. 남자죠? 정적? 지훈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선다. 발소리 하나 없이 창가 커튼 앞에 선다. 정우도 피하지 않는다. 커튼을 젖히는 순간 2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누구세요? 정우입니다. 지훈은 엄마를 돌아본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눈빛은 무너지고 있었다. 엄마 이 사람. 이 집에 언제부터 있었어요? 지윤아. 어젯밤부터죠? 아빠 출장 간 사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빠 없는 밤에 이 남자랑. 정우가 끼어든다. 지윤 씨, 제가 다 책임질 일입니다. 무슨 책임이요? 엄마를 누가 책임지래요?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순애는 말없이 손을 감싼다. 2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든다. 지윤아, 엄마는 그 사람.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알았어. 뭐라고요? 엄마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마음에서 내보낸 적 없어. 지훈은 한 걸음 물러선다. 표정이 무너지고 입술이 열리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게 참. 그게 지금 뭘 의미하는데요? 순애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정우가 고개를 숙인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 정우의 눈빛 속 죄책감과 사랑이 동시에 담긴 게 보인다. 딸이 본 건 엄마의 죄가 아니라 엄마의 감정이었다. 지훈은 문 앞에 선다. 한번 뒤돌아본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눈엔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문이 닫힌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진다. 그러나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다른 질감이다. 사랑이 죄처럼 느껴지는 순간 가장 먼저 상처받는 건 그 사랑을 보게 된 사람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늦게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늦게 이해받는다. 지훈은 무작정 길을 걸었다. 귀에 이어폰을 꽂았지만 아무 음악도 재생되지 않았다. 손에 들린 핸드폰 화면은 30분째 꺼진 상태였다. 마음이 복잡하면 사람은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 그저 뱅뱅 돌 뿐이다. 대체 뭐야? 엄마가 저런 사람이라고? 아빠가 출장 가자마자? 지우는 벤치에 앉는다. 햇빛이 무심하게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오늘은 짜증났다. 그녀는 갑자기 어릴 적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그날도 봄이었고 엄마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다. 웃지도 말도 하지 않던 그 시절. 지우는 부엌 바닥에 앉아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를 기다리다 잠들었었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병든 사람이라 불렀다. 그때부터였나.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는 자신이 기억하는 그 단단하고 평범한 엄마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을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날 밤 지우는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다. 초인종은 누르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이 열렸다. 순애가 무표정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들어올래?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선다. 어제 정우가 앉아있던 자리에 조용히 가방을 놓는다. 그 사람. 지금은 갔어요? 응. 말없이 가더라. 그래서요? 이제 끝이에요? 아님 다시 볼 거예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는다. 눈을 피하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엄마가 엄마이기 전에 세상에서 유일하게 순애라는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었어. 지훈의 눈이 흔들린다. 그 한 문장이 그녀가 쌓아온 모든 프레임을 흔들어 놓았다.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착한 사람이야.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엄마를 살게 한 사람이었어. 정적이 감돈다. 엄마. 왜 그 얘길 지금까지 안 했어요? 너는 내 슬픔을 모르고 컸으면 좋겠었어. 내가 세상을 더 단단하게 믿었으면 했고. 근데 나는 지금 엄마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왜 그렇게 말이 없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처럼 된 건지 이제야 알겠다고요. 순애는 작게 웃는다. 눈에 물기가 고였지만 흐르지 않았다. 엄마는 지훈이 너한테 좋은 엄마였을까? 가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엄마는 늘 나 먼저 생각했구나 싶어요. 순애는 눈을 감는다. 손끝이 떨린다. 그녀는 말없이 지훈의 손등을 살짝 잡는다. 지훈은 그 손을 놓지 않는다. 모녀 사이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껴안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다. 정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순애의 웃는 사진은 딱 한 장 있었다. 지우는 그 사진을 꺼내어 가슴팍에 조용히 눌렀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엄마는 그때 진짜 살아있었구나. 어떤 이별은 목소리보다 글씨로 남는다. 그리고 그 글씨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날 아침 현관 앞에 낯익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박순애님께. 순애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 봉투를 집었다. 이미 누구의 손길인지 알고 있었다. 주방으로 들어와 차를 내리는 동안에도 편지를 열지 않았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순애는 찬물이 다 우러날 즈음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봉투 안에는 접힌 편지지 한 장,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한적한 시골길, 가을빛으로 물든 감나무 아래 한 남자가 서 있다. 사진 속 정우는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는다. 그저 어딘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다. 당신은 끝까지 나를 안 보려 한 적이 없었구나. 순애는 편지를 펼친다. 순애야, 이름을 이렇게 써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이틀 밤, 내게는 살아있는 20년이었다. 너의 눈빛, 너의 침묵, 너의 손끝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지만
막상 곁에 앉으니 모든 게 낯설고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순애는 눈을 감는다. 글씨를 하나하나 마음으로 따라 읽는다. 나는 이제 떠날 거야. 이 집에서, 너의 시간에서, 그날 밤, 우리가 나눈 건 죄도 실수도 아니었어. 그건 너도 나도 서로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을 뿐이야. 그걸로 충분해. 나는 이제 괜찮아. 순애의 손이 작게 떨린다. 지우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지윤이는 좋은 아이야. 처음 봤지만 너를 닮았더라. 너처럼 단단하고 그리고 슬프게 조용했어. 지윤이에게 그 사람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언젠간 너의 젊은 나를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순애는 마지막 줄을 천천히 읽는다. 나는 이제 조용히 내 자리로 돌아갈게. 감사했어. 사랑했어. 살아있어서.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정우, 순애는 편지를 접는다. 사진 위에 올려 봉투에 다시 넣는다. 그 표정엔 슬픔보다 어떤 해방감이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그 사람 어디 가신대요? 글쎄, 아마 자기 자리로 돌아갔겠지. 너무 늦지 않은 어딘가로.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날의 눈물은 설명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밤이 되자 순애는 조용히 오래된 머리핀을 꺼낸다. 그 머리핀은 젊은 날 정우가 사주었던 가느다란 진주가 박힌 작은 핀이었다. 순애는 거울 앞에 앉아 그 머리핀을 꽂는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며 작게 웃는다. 사랑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끝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꺼내어 다시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만이 삶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은 떠나도 그 온기는 남는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계절은 다시 온다. 몇 주 후, 봄은 어느새 본격적으로 피어났다. 창밖 감나무엔 작은 초록잎이 돋아 있었고 햇살은 더 길고 따뜻해졌다. 순애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물을 데운다. 찻잔 2개를 꺼내놓는 습관은 어느샌가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한 잔만 찬물을 채운다. 지훈이 들어오며 엄마 오늘은 된장찌개 아닌 거 먹고 싶어요. 그럼 뭐 해줄까? 계란말이? 멸치볶음? 지훈은 씻지도 않은 채 가방을 식탁에 툭 내려놓고 엄마 옆에 앉는다. 그녀의 머리칼엔 따뜻한 바람 냄새가 묻어 있었다. 순애는 그 바람 냄새를 아무 말 없이 맡는다. 살아있는 시간은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흘러간다.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준다. 작은 주택단지의 사진, 햇살이 잘 드는 창과 작은 텃밭이 보인다. 이거 엄마랑 나랑 같이 살 집이에요.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괜찮은 매물 떴길래. 엄마도 슬슬 그 집에서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해서.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들여다본다. 햇살이 좋다. 창문이 많다. 그리고 감나무는 없지만 대신 작은 화단이 있다. 좋네. 조용하고 따뜻해 보여. 딱 엄마 스타일이지? 순애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곤 찻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간다. 창밖엔 여전히 감나무가 서 있다. 그녀는 그 나무를 오래 바라본다. 그 아래에선 무언가를 주고받았고 무언가를 떠나보냈고 또 무언가를 다시 꺼내어 안았다. 그 기억은 비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죄도 아니었다. 그저 살았다는 증거였다. 엄마. 이젠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제는 정말 순애는 찻잔을 들이켜고 살짝 웃는다. 그 미소는 누군가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 사람은 떠났고 그 이름은 더 이상 부르지 않지만 그 봄은, 그 사랑은, 그 손끝에 옮기는 그녀의 시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과 순애는 나란히 앉아 식사를 했다. 예전엔 그 자리에 침묵만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이해한 시간들이 앉아 있었다. 창밖 감나무 위로 바람이 스친다. 살랑까지 끝이 흔들린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누군가 말한 것처럼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머물러 있었다. 순애야, 사랑은 끝나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감정은 다시 삶을 데우는 온기가 된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사랑은 남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